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파TV 한승훈입니다. KG의 아들, KG 하면 우파, 액티언 하면 또 우파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오늘은 액티언을 출고하고 실제로 오래 타고 다니면서 생기는 약간 롱텀 시승기 개념으로 액티언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사실 지금 액티언 출고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 개인 SNS로 우파니 영상 보고 액티언 출고했다 이런 연락들도 꽤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KG 아들로서 이 액티언을 많이 전파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시기에 출고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또 커뮤니티에 보면은 이 액티언 그럴 줄 알았다, 그랑콜레오스에 비빌 수도 없겠네, 투싼이나 스포티지 사지 누가 이 액티언 사냐,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쯤은 한번 정리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 액티언을 2달 정도 타고 느낀 그런 롱텀 시승기를, 정말 액티언은 어떤 부분에서 살만한 매력이 있는지 실제 오늘로써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액티언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 차 디자인만 빼놓으면 시체다, 디자인 빼고 다구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 공감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액티언 하면 어때요? 디자인이 진짜 예뻐. 토레스도 처음 나왔을 때 디자인으로 거의 한 80% 먹어 들어갔는데, 액티언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예뻐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미난 게 액티언은 여성 오너분들도 진짜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딱 보면 디자인이 예뻐서 그런지 야 액티언 괜찮은데? 액티언으로 사자 라고 해서 액티언을 구매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근데 이 디자인 빼고는 시체다? 디자인 빼고 볼 게 없다? 맞는 이야기긴 하지만 디자인을 왜 뺍니까?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구매 요소가 뭐예요? 가격과 디자인, 뭐 브랜드, 옵션, 아니 뭐 주행 질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가격이나 그리고 디자인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나 뭐 가족이나 딱 차 사고 왔어. 딱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야, 저 멋진 차 뭐야? 랜드로버의 뭐 벨라 같은 느낌도 나는데 이 차 뭐냐? 이런 인식들을 디자인으로 주는 거예요. 그 디자인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액티언을 추천을 한 거죠. 자, 그럼 가격은 어때요? 액티언이 처음 나왔을 때 가성비 괜찮다, 이 금액이면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제 풀옵션으로 올라갔을 때 기존이고 기본으로 시작 가격 스타트로 한다면 좀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느 정도 가격을 생각을 해본다면 나름 가격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엄청 저렴하고 엄청 합리적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스타트 가격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한 거죠. 물론 저는 S7을 출고했어요. 왜 S7을 출고했냐면 S9으로 넘어가는 순간 가격이 메리트가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S7을 샀는데, S7 사고 느낀 부분 중에 단점이 이 트렁크예요. 얘가 S9부터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없고 S9 트림으로 넘어가야지만 이 전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S9으로 넘어가게 되면 254만 원이라는 금액을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 금액대가 254만 원이면 차값을 생각하면 절대 싼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S7을 선택을 했는데, 막상 타고 다니면서 불편한 점이 이 전동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이 위쪽에 있어요. 밑에 있으면 보통 손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SUV들은 트렁크 여는 버튼이 위로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액티언 같은 경우 트렁크 여는 버튼이 위에 있으니까 이게 수동으로 열면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밑에 있거나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누른 다음에 위로 올리면 되지만, 지금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되게 심플하게 나왔기 때문에 손잡이도 없고 그냥 눌러서 위로 올려야 되다 보니까 이 전동 트렁크 없이 그냥 일반 트렁크로 열고 닫는 게 사실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주변에 실제 구독자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확인을 해보고 좀 이야기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전 영상 보면 뭐 있었어요? 단차나 뭐 이런 뭐 도장 마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트렁크, 요 테일 램프를 이어주는 요 연결 부위예요. 지금 보면 약간 단차가 안 맞아가지고
블럭처럼 이렇게 굴곡이진다든지 아니면 좀 너무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시승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단차가 좀 없거든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도 그렇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보내준 사진을 봐도 이거 생각보다 단차가 좀 심하다 이런 차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액티언 출고할 때 꼭 체크해 보세요. 근데 이 단차도 트렁크 조종이라든지 그냥 어느 정도 그 조종을 해주면 맞춰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새 차를 내가 차를 받았는데 뭔가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된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를 그냥 인수 거부하고 보낸 다음에 다시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차를 좀 빨리 받고 싶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차를 받은 상태에서 그 센터 가가지고 이거 조정 좀 해주세요, 단차 안 맞아요 이러면 다시 조정을 해주기는 합니다. 이 KG가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의 목소리에 피드백이 좀 빠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다 개선해서 나올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눈 감고 좀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다 감안을 하고 금방 수정을 해준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막 이런 단차 말고 막 이런 도장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막 끝에 살짝 까진다든지 뭔가 조금 안에 그 도장이 울어 막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KG도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단차적인 부분들이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액티언을 이야기할 때마다 좀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옵션과 뭐 승차감, 편의 기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투싼이나 스포티지에 비해서 부족한 게 맞습니다. 비교가 좀 애매하기는 해요. 이 투싼 스포티지를 따라가는 색깔을 가져가는 순간 KG의 매력이 사라진다고 봐요. 오히려 KG만이 갈 수 있는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웰컴 라이트나 여러분들 보셨을 때 웰컴 라이트 그리고 다이나믹 에스코트 라이트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은 이게 뭐야 할 수 있지만 투싼과 스포티지에 없는 나름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넣어준 거예요. 게다가 이 디자인을 놓고 본다면 투싼과 스포티지보다는 확실히 색깔이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디자인이 매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승차감 투싼 스포티지에 비해서 아쉽습니다. 특히나 2열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승차감은 정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되게 기분 나쁜 승차감이에요. 막 퐁퐁 튀고 안에 충격 다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쉽죠. 근데 이거는 휠 인치와 타이어 때문에 영향도 있어요. 얘가 지금 20인치 휠이 기본이고 미쉐린 타이어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급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뭐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도 뭐 미쉐린이나 20인치가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고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액티언이 휠 타이어만 봐도 되게 드레스업이나 이 디자인이나 이런 보여지는 것에 되게 치중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지긴 합니다. 오히려 얘가 18인치, 19인치가 들어갔으면 승차감이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물론 좀 아쉬운 것도 이런 거예요. 지금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캘리퍼 커버라든지 이런 것들 막 넣어줬는데 액티언은 보여주기 위해서 20인치나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갔는데 캘리퍼 커버가 없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죠. 캘리퍼에도 이런 커버 만들어 놓고 뭐 KGM 로고 박았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찌 보면 투싼이나 기아 스포티지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게 오히려 액티언에는 맞아요. KG가 조금만 잘 팔리고 뭔가 되면 현대 기아를 따라가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티볼리가 있어요. 티볼리가 소형 SUV로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근데 뭔가 잘 되니까 코란도 C도 티볼리 중자 만들고 뭐 티볼리 뭐 대자 만들고 색깔이 점점 없어지는 게 아쉬웠는데 이번 액티언은 확실히 지금 이 KGM에서 보여주는 자기들만의 길, 그러니까 이거는 투싼과 스포티지와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되는 그런 차예요. 뭐 이 KGM에서 돈을 받아서 이게 아니라 이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진짜 투싼과 스포티지와 다른 뭐 디자인 빼고 볼 게 없다? 그 디자인도 매력 중에 하나예요. 이런 요소들, 그 다음에 주행, 안에 실내 같은 포인트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력에 대한 거는 주행하면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차는 주행을 메인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출력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일단 편한 차는 아닙니다. 투싼이랑 스포티지에 비해서도 승차감이 편하지는 않아요. 되게 통통 튀고 실내로 유입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하지만 운전의 재미로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그런 좀 드라마틱한 움직임도 나쁘지는 않기는 해요. 하지만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사실 엔진도 오래되고 미션도 오래되고 뭐 그다음에 뭐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도 뭐 구식이고 뭐 안 좋은 이야기야.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차는 가격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비싼 차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걸 다 집어넣습니다. 진짜로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적당한 그냥 SUV, 가성비 좋고 뭔가 탈만한 딱 그 정도의 눈높이로 바라본다면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액티언이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느냐.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건 맞습니다. 우리가 막 이 액티언을 타고 뭐 레인지로버 벨라나 고급 SUV의 승차감과 주행감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적당하게 차 출력도 있고 승차감도 주행 충격들 같은 거, 노면 충격들 어느 정도 걸러주고, 이런 적당한 선에서 바라본다면 나쁘지 않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디자인적으로 말고도 물론 옵션이기는 한데 이거 보면은 액티브 사운드 들어가 있죠. 이거 2급에서는 넣어주지 않는 옵션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굳이 이거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가 있냐? 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지만 이 액티언은 외관적인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쿠페형 SUV에 이런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간다면 주행 혹은 감성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범한 SUV나 투싼 스포츠 가지고 그런 데일리성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나의 개성과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차가 액티언이라는 거죠. 배기음 같은 경우도 딱 주행했을 때 차가 좀 뭐 드라마틱하게 나간다 뭐 이거는 아니지만 확실히 뭔가 좀 이렇게 액션 같은 것들도 느껴지는구나, 막 전달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토레스와 뭐 승차감이 똑같냐, 주행감이 똑같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힘이 딸린다라고 느낄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투싼과 스포티지 그러면 이 액티언보다는 더 출력이 확실히 높냐?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비슷해요. 근데 이 토레스와 액티언이 다른 점은 뭐냐면, 진짜 이 정도로 막 설명하니까 갑자기 액티언의 홍보대사가 된 것 같기는 한데, 딱 이 멈췄을 때 다시 출발했을 때 요 나가는 요 느낌, 요 RPM 치고 나가면서 나가는 요 리스폰스, 이게 액티언이 좀 더 빨라요. 토레스는 이 리스폰스나 이 RPM이 올라가는 이 토크 곡선 있죠. 그게 특정 구간에 몰려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한 2000rpm 정도 넘었을 때 그냥 확 나간다든지, 아니면 제로에서 한 500에서 한 번에 팍 치고 중간에 조금 비고 한 번에 밀어줄, 그러니까 특정 구간에 힘이 좀 몰려 있는 게 토레스의 특징이고, 액티언은 전 구간이 되게 부드러우면서 혹은 앞쪽에 좀 몰려 있어요. 액티언은 반대로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치고 나갈 때 좀 더 힘있게 밀어주는 이 구간이 토레스보다 액티언이 좀 더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응축해서 한 번에 팍 터뜨리는 게 아니라 넓게 힘을 분산해가지고 밀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그냥 탔을 때 악셀 밟았을 때 이거 왜 이렇게 안 나가?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는 있는데, 오래 주행하다 보면은 그런 느낌보다는 이게 확실히 좀 더 도시명에 맞춰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RPM이나 주행했을 때 이 구간이 좀 더 힘이 여유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마력이 다 똑같다고 같은 주행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토레스는 좀 도심이나 오프로드 느낌의 성향이 주행에도 실제로 담겨져 있는 차고, 액티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도심에서 탔을 때 좀 더 부드럽게 밀어주고 전체 구간이 곡선이 좀 더 넓다라는 걸 주행하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추월을 하고 악셀을 밟아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요 밀어주는 이 느낌, 이게 토레스는 좀 더 그냥 꾹꾹꾹 끊어지면서 나가는 이런 느낌인데, 액티온은 진짜 그냥 부드럽게 쭉 밀어주는 이런 느낌들이 든다는 거죠. 물론 이 나가는 게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뭐 무슨 미친 듯한 파워풀 해가지고 그냥 졸라 잘 나가는 게 빵빵, 이게 아니라 부드럽게 쭉 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 타고 레이스 할 거 아니잖아요. 이 차 타고 무슨 뭐 오프로드 가고 막 이렇게 아니잖아.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구간만 나가준다면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옵션이나 승차감 부드럽고 막 이런 거 하면 액티언 사지 마세요. 액티언이 아닙니다. 옵션과 승차감 편할 거 투싼 사시면 돼요. 가족들과 함께 타고 다니고 싶어? 스포티지 사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액티언은 뭐냐? 개성. 이 개성이라는 얘기가 어찌 보면은 뭐 포장할 거 없어서 포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면 뭐 지바겐이나 브롱코나 지프 랭글러 이런 차들 보면 편하게 타는 거에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 똥 쓰레기입니다. 그 차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오프로드 성향이나 그 차를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한 차가 이게 물렁물렁하고 개성도 없고 누가 타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향이 다른 거죠. 제발 돈 받았다는 얘기 좀 하지 말고, 돈 안 받았어요. 아니 여러분들이랑 의견이 다르면 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너무 흑배로 논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드는 거죠.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차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가격과 그리고 이 차를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이 차를 평가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그 차의 평가는 무조건 달라집니다. 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승차감. 액티어는 승차감이 좋은 차가 아니에요. 지금 노면의 충격을 토레스보다는 좀 걸러주지만 확실히 지금 주행하면서도 느껴지시죠? 큰 충격이라든지 노면의 잔진동 같은 것도 올라와요. 사실 조용해진 건 맞긴 하거든요, 토레스 대비. 하지만 경쟁 모델인 투싼이나 스포티지와 대입을 한다면 승차감도 그렇고 이런 소음도 그렇고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엄청 차이가 나서 못할 정도,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편의 기능도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어, 앱도 많이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막 연결 좀 늦는 것도 있고 인터페이스가 좀 버벅거리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이 아니라 유선이라는 점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근데 제가 KGM에 대해서 항상 칭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피드백들이 빠르다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이것도 개선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사실 성품구리 이게 진짜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주행에 대한 이 버튼들도 원래는 이게 그 핸들 유지가 따로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때 약간 좀 헷갈리긴 했는데 핸들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조정을 해놨어요. 한쪽으로 몰아놓은 거죠. 주행에 대한 거는 우측, 그 다음에 뭐 볼륨이나 이런 것들은 왼쪽 편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KGM이 진짜 뭐 쌍용 시절부터 뭐 문을 닫네만에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짧은 시간에 차를 만들어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토레스가 아쉬운 거죠. 토레스 냉정하게 현대기아가 만들어서 뚝딱 내놨으면 욕 오지게 먹었을 겁니다. 이게 뭐냐, 완성도가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지만 KGM, 그러니까 쌍용 때 진짜 회사가 망하니 많이 하는 상황에서 막 회심의 한타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을 눈 감아 줬던 것도 있습니다. 액션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아진 건 맞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이야기라면 개선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뭐 KGM이 이게 액티온이 잘 안 나와서 안 팔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선택지는 투싼 스포티지 말고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 살 때 고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차를 살 때 현대기아 갑자기 차 올리면 그거 올라가는 거 사야 됩니다. 경쟁 모델이 없고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서로 경쟁을 해야 소비자들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얘가 맞으니까 무조건 얘가 정답, 이러면은 답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아쉬운 거는 제가 타고 다니면서 느낀 건 열선 핸들이랑 그다음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뜨거워요. 우리가 원하는 열선은 진짜 뜨뜻하고 그냥 뜨뜻하고 막 뭔가 열 후끈후끈 올라오고 막 그냥 좀 땀도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열이 좀 약하기는 좀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승차감 1열은 어느 정도 받쳐주는데 2열은 좀 아쉬워요. 2열은 20인치의 휠이 들어가서 그런지 실내로 유입된 충격들은 잔지동 좀 걸러주지만 큰 충격들은 많이 들어요. 어느 정도냐면 트렁크에 물건을 좀 적재를 하면 이게 충격이 좀 어느 정도 흡수돼야 물건이 붕 떠가지고 떨어지는 것들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적당히 그냥 딱 잡아가지고 되는데 방지턱을 넘게 되면 뒤에 있는 트렁크에 물건을 적재둔 물건들이 위로 붕 뜹니다. 자, 지금 속도를 좀 어느 정도 줄여서 한 20 정도 되는 속도로 방지턱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트렁크의 짐이 그냥 풍 떠서 떨어져 가지고 트렁크를 찍는 것처럼 나름 충격이 좀 센 편이긴 해요. 이런 것들도 좀 더 부드럽게 개선이 됐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짧게 탔을 때는 이런 차이점들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가족들과 함께 타고 뒤에 특히 저희는 이제 유모차라든지 막 킥보드랑 자전거 막 이런 것들을 좀 싣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뒤에서 트렁크에 짐을 실으면 왔다 갔다 하고 승차감이 많이 안 좋아서 좀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딱 액티어는 그냥 가족들과 함께 타기에는 승차감이 편한 차를 원하는 분들에겐 맞진 않다. 이런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타고 다니면서 아쉽다라고 생각이 든 적은 거의 없어요. 앰비언트 보드등도 나름 굉장히 좀 예쁘고, 사실 수납 공간은 저희는 많이 좀 안 쓰는데 동전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선이 지금 여기 딱 여기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데다 위쪽에다 달렸으면 선을 좀 연결해서 사용하기 좀 편할 텐데 앞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꾸 걸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후방 카메라밖에 없는데 보면 이런 식으로 서라운드 모니터가 들어가가지고 360도 다 지금 들어가 있죠. 크리스털 기어도 예쁘고 참 신경 많이 쓰긴 했어요. 이 KGM이 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많은 부분이 노력해가지고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액세서리유예요. 이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도 없고 얘가 터치 타입 아웃도어 핸들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좀 이런 손잡이들도 조금 아쉽고 썬루프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차라리 이제 블랙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
조금은 좀 있는 거죠. 이런 작은 디테일이 하나하나 쌓이면 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죠. 자동차 용품 하면 이런 파츠의 1등 기업 유투카에서는 이런 파츠들을 되게 잘 만들어요. 우리가 그때 산타페도 보여드렸지만 웬만한 차들, 국산 차들은 다 있어요.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 트림에 붙이는 우드, 카본, 블랙 하이그로시 이런 것들이 다 유투카에서는 파츠로 나오는 거죠. 저희가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영상 보고 이 파츠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내 차 이런 것들이 있네? 이거 괜찮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투카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되게 다양해요. 블랙 하이그로시도 있고 카본도 있고 우드 트림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트림에 따라서 재질이 달라지거든요. 블랙 하이그로시냐 우드냐 카본이냐 이런 트림을 선택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유투카에서는 이렇게 파츠가 다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낮은 트림을 선택해도 상위 파츠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막상 나왔는데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양면 테이프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떼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유투카 제품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핏이 되게 잘 맞아요. 딱 붙였을 때 되게 두툼하고 두꺼우면 누가 봐도 이거 작업했네, 이거 순정 같지 않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파츠 붙였을 때 기본은 티가 안 나야 돼요. 순정틱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공부했냐? 제 액티언에 붙이려고. 딱 보면 어때요? 이 핏 슬림 자체가 되게 얇기 때문에 그냥 순정 손잡이랑 똑같아요. 보면은 똑같잖아요. 자, 그리고 나는 만약에 블랙 하이그로 싫다 그러면 이렇게 카본 무늬 패턴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카본 무늬 패턴도 괜찮냐면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실내 컬러가 3가지죠. 이 카멜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지만 블랙 시트 같은 경우에는 카본 무늬 패턴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손잡이도 카본으로 집어넣었을 때 이 실내 무늬 패턴과 통일되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거는 유투카의 진짜 아이디어에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제가 이거 사용하면서 불편했었던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이 손잡이 안쪽에다가도 집어넣잖아요. 여기가 뚫려 있다 보니까 물건이 빠지고 막 흘러내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유투카에서는 이렇게 커버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딱 붙이면 안 빠져요. 이 유투카가 이런 파츠를 되게 오랫동안 만들어 가지고 이런 뭐 디테일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거죠. 어때요? 이게 뭔가 튜닝된 제품 같나요? 핏이 딱 맞죠? 딱 여기 보면은 요 끝에가 뜬다든지 벌어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정 제품처럼 핏이 딱 맞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뒤에도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기 때문에 탈부착이 쉽고 그리고 이제 직접 시공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편한 거죠. 굳이 이거 파츠 사가지고 막 샵 같은 데 가서 작업해 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이 내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밑에 커버가 타고 내릴 때 발로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발로 쳤을 때 막 더러워지고 흠집 나고 막 이런데 지금 밑에 하단도 카본 커버가 만들어졌습니다. 탈부착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붙이면 커버가 들어가는 거죠. 얘가 카멜 베이지이기 때문에 이 카본이 조금 잘 안 어울리고 뭔가 튀는 거지 블랙이었으면 오히려 잘 어울려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보면은 앞에 이제 지금 코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그 필름 벗겨놓으면 굉장히 반짝반짝하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단순히 광이 있다 끝이 아니라 여기에 UV 코팅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 코팅이 올라가 가지고 흠집이 나도 거의 안 보입니다. 이게 보통 이게 유광 막 이러면은 막 흠집 나고 그러고 막 기스 나고 이런 거는 뭐 눈에 보이고 막 이러는데 UV 코팅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들도 없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요 센터 보면은 얘는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잖아요. 나 이거 블랙 하이그로시가 싫어 하면은 이런 식으로 카본을 달 수도 있고요. 우드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딱 보면은 이거 손잡이나 이런 거는 호불호 없이 웬만하면 출고하는 오너분들은 하나씩 구매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친구나 만약에 뭐 연인이나 가족분들이 액티언 출고했을 때 하나 정도 선물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게다가 유투카에는 이 액티언 말고도 국내에 파는 웬만한 차들의 파츠는 다 있어요. 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고정 댓글에 유투카 홈페이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해도 되고요. 다른 차 타시는 분들도 유투카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게 많은 용품도 많거든요. 거기서 하나 선택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액티언 롱텀 시승기 실제로 이 차를 샀을 때 어떤 매력이 있나 라는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이 액티언이 그냥 뭐 덮어놓고 이 차 구리다, 이 차 별로다 라고 까일 만큼 상품성이 떨어지는 차는 아니거든요. 출력적인 부분이 조금 더 높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1.5가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혼자 탔을 때는 괜찮지만 가족을 태운다든지 옆에 누가 탄다든지 뒤에 사람이 탄다든지 이러면 좀 버겁다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거는 KG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K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이나 뭐 이쯤에 뭐 하이브리드 개발하고 썬루프 나오고, 이 썬루프도 그냥 일자 썬루프가 아니라 파노라마 썬루프를 지금 장착을 하려고 엄청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좀 더 완성된 토레스와 완성된 액티언을 좀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 구성의 액티언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들의 시선, 남들의 의견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액티언은 좋은 차가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를 설명하는 인플루언서도 취향과 색깔이 있기 때문에 같은 차를 설명해도 좋게 얘기할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차는 없다.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분명히 차의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액티언도 그렇고 투싼도 그렇고 스포티지도 그렇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지 차가 나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토레스에 이어서 이 액티언이 출시가 됐는데요. 보는 시선에 따라 분명히 좋은 점도 많기 때문에 꼭 한번 타보십시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내 BMW 기가 막히지? 이거 BMW 어떻게 사야 돼? BMW 할인이 맨날 막히잖아요. 맨날 내가 확인할 수도 없고 이거 어디서 사야 되지 고민하는 분들, 수입차, 비교 견적, 신차 출고 어디요? 차 구매 길잡이 참외배송 구입하시면 돼요. BMW 찾았어, 참외배송.